안녕하세요. 백세마루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세대 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세대 간 소통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노년층의 정신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백세마루에서는 100세까지 지혜롭고 활기찬 삶을 위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젊은 세대와 즐겁게 소통하고 활력을 얻는 5가지 핵심 전략을 탐구합니다. 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과 경청입니다. 넷째, 재능 나눔과 배움의 교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입니다. 이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를 얻어가 볼까요? 먼저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세대 간 교류는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1. 뇌 활성화.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젊은 세대의 유행어, 신기술과 같은 새로운 정보,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화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며 이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시냅스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2. 인지 유연성. 세대 간 다른 관점과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지 유연성이 증진됩니다. 이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기억력 강화.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단기 및 장기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손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배우는 활동은 기억 인출과 저장을 훈련시킵니다. 뇌단련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 간 소통은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대 간 소통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외로움 및 우울감 감소. 은퇴 후 느끼기 쉬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증 위험을 낮춘다고 강조합니다. 2. 자존감 및 행복감 증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삶에 대한 활력과 행복감이 증진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대 간 소통은 외로움을 녹이고 마음에 활짝꽃을 피우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5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은 디지털 기기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는 것은 젊은 세대와 교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 스마트폰 사용법 익히기. 자녀나 손자녀에게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사용법,
특히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앱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훨씬 더 풍성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2. SNS 활용.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젊은 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SNS를 조금씩 사용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3. 영상통화 적극 활용.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나 손자녀와 영상통화를 자주 해보세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기술의 발전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세요. 4.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용. 디지털 역량은 단순히 소통 도구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반이 됩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들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은 뇌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학습은 노년층의 인지 기능과 연결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입니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향의 노력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먼저 질문하기. 손자녀나 젊은 지인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일상, 관심사, 꿈에 대해 질문하세요. 학교 생활, 친구, 최신 유행 등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유행어, 줄임말, 신조어 등을 궁금해하고 가끔은 따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의 문화 콘텐츠, 예를 들어 유튜브, 숏폼 영상, 웹툰 등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즐거운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경험을 재밌게 이야기하기. 무거운 잔소리나 훈계가 아닌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주세요. 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4.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젊은 세대가 주로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플랫폼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누거나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극적인 참여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 함께 시간 보내기.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가 즐기는 활동, 예를 들어 게임, 최신 영화 관람, 카페 투어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공유하는 경험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적극적인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됩니다. 셋째, 열린 마음과 경청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1. 판단 없이 듣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방식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내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감 표현하기. 젊은 세대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그럴 수 있겠다, 그랬을 것 같다 와 같이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공감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3. 편견 버리기. 세대 간의 고정관념, 예를 들어 젊은이는 참을성이 없다,
노인은 고집이 세다 등에서 벗어나 개개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 궁금증을 질문으로 표현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그치기보다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와 같이 겸손한 질문으로 대화의 기회를 만드세요. 5. 피드백 요청.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에는 젊은 세대에게 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와 같이 피드백을 요청하여 상호 존중적인 대화를 유도하세요. 이러한 열린 마음과 경청의 자세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여러분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재능 나눔과 배움의 교환입니다. 세대 간 소통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재능과 지식을 나누고 배우는 상호 교환의 관계입니다. 1. 자신의 지혜와 경험 나누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귀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세요. 가족들에게 가치관이나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거나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자신의 기술, 예를 들어 손재주, 요리, 외국어 등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2. 젊은 세대에게 배우기. 젊은 세대가 가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나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는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나 리버스 멘토링과 같이 노인과 젊은 세대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은 세대 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4. 취미 공유. 자신이 즐기는 취미, 예를 들어 등산, 바둑, 악기 연주, 뜨개질 등을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거나 반대로 젊은 세대의 취미인 게임이나 케이팝 댄스를 함께 즐겨보세요. 공유하는 즐거움은 소통의 깊이를 더합니다. 5. 독서 토론 또는 영화 감상 후 토론. 같은 책을 읽거나 같은 영화를 보고 난 후 각자의 감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은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지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더욱 젊고 활기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 5째,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입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울려 특정 목적을 가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소통의 기회입니다. 1. 자원봉사 활동. 환경보호, 소외계층 돕기, 캠페인 등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회적 공헌은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에 기여합니다. 2.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세대 통합 텃밭 가꾸기, 세대를 잇는 이야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함께 땀 흘리고 결과물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멘토링 프로그램. 자신의 전문 분야나 인생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멘토링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보람을 느끼게 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4.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나 문화 행사에 젊은 세대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거나 즐겨보세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5. 손주 세대와의 교류, 학교 봉사 등. 지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등 손주 세대의 아이들과 직접 교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귀한 어른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들은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기찬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지혜롭고 활기찬 삶을 위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열린 마음과 경청, 재능 나눔과 배움의 교환,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까지. 이 모든 전략들은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며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가 소통하려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은 훨씬 더 넓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백세마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세마루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